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 자, 확률에 관한 개념 정리, 개념과 거기에 따른 간단한 문제, 그리고 중요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확률. 자, 확률 배우기 앞서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용어들을 간단하게 알아둬야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시행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시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 던지는 그 자체, 그게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어떤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이 가능하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실험이나 관찰, 뭐 그런 걸 시행이라 얘기하는 거. 주제를 던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건. 그 던지고 나서 주사위가 딱 섰겠죠? 서서 어떤 눈이 나왔을 거야. 그랬을 때 이것이 이러한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이 결과야, 결과물. 자, 근원 사건이라는 것은 더 사건 자체가 세분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표본 공간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모든 사건을 얘기한다. 근원 사건의 전체의 집합,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 얘기해요. 공사건. 우리가 공사건.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이렇게 우리가 교집합이 공집합으로 나오는 거. 자, 이럴 때 두 사건 관계를 배반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사건 우리 잘 알고 여집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 꼭 잘 알고 있고, 공사건이라고 하는 거 잘 나타내고, 여사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서 이제 배반 사건과 공사건을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공사건은 사건 하나에 대해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A와 B, A는 공사건도 아니고 B도 공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뭐 공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 눈이 8이 나올 사건. 절대 안 나오죠? 그런 걸 공사건 얘기한다. 자, 배반 사건은 주사위를 던졌어요. 사건 A는 홀수, 사건 B는 짝수 해봐. 두 사건의 교집합이 절대 없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사건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해 보면은 집합 A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거는 전체 집합과 노는 거야. 그죠? 전체 집합. 그래서 나하고 이 A라는 사건과 A가 아닌 여사건을 합하게 되면 전체 사건이 되는 거죠. 그거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확률 용어들은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이라는 것이 뭐냐? 말은 많이 들어왔어, 우리, 그제? 자,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그 경우의 수, 전체의 경우의 수 중에 일부분들, 그 일부분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이 수학적 확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던졌어. 거기에서 2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6분의 1 말을 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대하는 것이 수학적 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6분의 1.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전체의 경우는 1에서부터 6가지의 눈이 있을 것이 예를 드는 거야. 그리고 거기 2의 눈. 이게 특정 사건이죠. 그래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자, 이것이 바로 수학적 확률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자, 주사위 2라는 눈이 6번 던지면 6분의 1 나와요? 아니죠. 6분의 1 안 나오죠. 전혀, 6번 던져도 전혀 안 나올 수도 있고, 거기서 뭐 위의 눈이 2번, 3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시행의 수를 100번, 1000번, 억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시행을 하게 되면 이 2의 눈은 진짜 6분의 1 근처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000번,
100번, 1000번, 억번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시행을 여러 개 했을 때 이것이 수학적 확률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시행을 여러 개 하는 그거를 우리가 통계적 확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적 확률이 나중에는 뭐에 가까이 간다? 수학적 확률에 가까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행을 많이 했을 때 우리가 2의 눈이 나온 횟수, 2의 눈이 나온 횟수가 그 수학적 확률에 가까이 간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 알고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률에 이제 기하적 확률도 있는데, 자, 그것이 이제 개정되면서 그것들은 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만 좀 열심히 해주면 될 것 같고, 기하적 확률은 그냥 응용력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 나왔을 때 제처를 해서 그때그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확률의 기본 성질 봅시다. 우리가 확률은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어떤 특정 사건의 경우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이제 전혀 경우 수라고 하는 게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자 주사위를 던져서 아까 8의 눈이 나오는 사건 절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 경우의 수가 반드시 0번부터 시작을 해서 NS라고는 전체의 경우수를 얘기합니다. 전체의 경우수 6번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N번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전체의 경우의 수. 전체의 N번이 N번.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 NS죠.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빵번부터 전체 경우수까지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체의 경우수 나누는 거야. NS분의 0, NS분의 NA, NS분의 NS. 그랬을 때 얘는 이제 0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건 A의 확률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1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확률은 항상 0부터 1까지의 범위에 있다라는 거죠. 자, 전 사건, 이건 전체 사건이었어요. 이건 전체 사건분의 얘 사건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뭐로 나와? 1로 나오게 돼 있고요. 공사건은 never,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률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범위에 있다는 거 명심해 주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확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덧셈 정리. 이제 문제가 나오면 확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유형들이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유형, 곱셈 정리를 이용하는 유형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덧셈 정리에 해당하는 걸 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집합, 집합에 생각나죠. 합집합의 개수 NA 더하기 NB 빼기 NA 곱이. 자, 이거는 그냥 술술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이런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겠는데 합집합에서 그래서 전체의 개수 나누죠. NU 이 전체의 개수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합집합의 확률이 합집합 확률 이거는 A의 확률 얘는 B의 확률로 나눠주고 이거는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는 덧셈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 교집합이 배반 사건일 때 공집합인 걸 배반 사건이라고 했죠. 교집합이 공집인 걸 배반 사건. 이럴 때 이 교집합의 확률은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로가 돼서 PA, PB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성질의 우리가 계산되는 확률을 덧셈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해볼게요.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표본 공간 S를 구하래. 표본 공간은 뭐야? 모든 경우의 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니까 뭐가 나오리? 36개가 나오는 거죠. 36개.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6, 1, 2, 3, 4, 5, 6. 그래서 1, 1, 1, 2, 1, 3, 1, 4, 2, 5. 이렇게 모든 걸 다 나타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쭉 나는 게 표본관 S가 되는 것이고요. 자, 나온 눈의 수가 같은 사건. 그거는 11, 22, 33, 44, 55, 66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별거 없어. 용어가 무엇인지 물어가는 이제 우리가 테스트 체크하는 것이고요. 자, 2번. 자, 양식장에서 기르는 어느 생산할 1000개 중에서 자, 800개가 부화에 성공했다고 한다. 같은 조건에서 생산할 1개가 부활할 때 나왔죠. 자, 문제. 자, 여기 우리 확률을 보게 되면 항상 이게 보면 문장에 때라는 말이 나와요. 꺼낼 때. 또 여기 보면은 뭐뭐 할 때, 세울 때, 줄 때, 택할 때, 택할 때. 자, 이것이 뭐냐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분모로 갈 것을 설정해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경우의 수가 분자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얘는 1개 부활할 때니까 얘가 통계적 확률이죠. 그러니까 1000분의 800. 자, 이것이 확률이 되는 거고요. 자, 3번을 보게 되면 파란색 알사탕 3개와 빨간 알사탕 5개라고 했어. 자, 블루가, 자, 레드가. 자, 그래서 임의로 1개 알사탕 꺼낼 때 몇 개야? 8개가 됐겠죠. 분모는 8이란 얘기죠. 8C1. 그 다음에 빨간색 알사탕이 나오면 빨간색 알사탕은 5개니까 5C1이니까 5개. 8분의 5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사탕이 나올 확률? 그건 1이죠, 뭐. 그죠? 둘 다 알사탕이니까. 노란색 알사탕이 나올 확률 8분의 노란색이, 노란색도 있어? 없죠? 8분의 0이라는 얘기지, 그죠?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런 유형을 잠깐 보고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할 때라고 하죠. 자, 가위바위보를 할 때 했으니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이거 중복 순열이죠. 두 사람 A, B 다르죠? 가위바위보 얘도 다르죠. 다른 거는 순열이야. 순열인데 중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는 거죠. 자, 왜냐면은 자, A도 가위, B도 가위 낼 수 있잖아요. 이게 중복이란 얘기야. 그러면 최대 중복이 어디까지 갈까? A 이렇게 해버렸고 가위 이렇게 해버렸어요. 가위 이것이 맞죠? 한 사람이 가위를 동시에 3개를 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 개수 2개고 그놈의 종류는 3. 그쵸? 가위 3파이. 자, 이것이 분모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자, 비길 확률을 했으니까 비길 확률은 바이바이 보보. 그래서 3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확률을 할 수 있고요. 자, 일렬로 세울 때라고 했죠. 5명, 4명. 그거는 9팩이 되겠죠. 그럴 때 남학생과 교대로 선다. 자, 교대로 선다는 것은 남녀, 남. 이것밖에 없어요. 교대로 하는 것은 이렇게 교대하는 걸. 여가 앞으로 오면 안 돼. 남남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교대로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남녀, 남. 그래서 한 가지. 자, 7번. 운동회에서 참가한 민희와 수영이가 초콜릿 맛 우유와 초콜릿, 딸기, 바나나 맛 우유, 멜론 맛 우유. 이게 4개가 있네요. 임의로 하나씩 나누어 줄 때라고 했죠. 민희와 수영이에게. 임의로 하나씩 나눠줄 때. 자, 일단 민희, 수영이 다른 거. 초콜릿, 딸기, 멜론, 바나나 다 다른 거. 다른 거. 그러면은 다른 거일 때는 순열이 된댔습니다. 순열이나 중복 순열 중에 하나다. 그러면 중복 순열이 되는지는 자, 초콜릿을 얘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최대 중복 개수는 2개가 되고요. 그놈의 종류는 4종류, 4파이. 이것이 분모로 가는 것이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맛 우유를 갖는 경우. 자,
그러면 초콜릿과 딸기와 바나나, 멜론이니까 이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겠죠. 그러니까 4P2가 되는 거야. 나누어주는 서로 다른 맛을 가졌으니까. 자, 8번. 자, 방정식의 의미 아닌 정수인 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라고 했죠. 하나를 택할 때. 자, 의미 아닌 정수. 그러니까 얘가 뭐 1, 7, 0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순서상. 이것이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얘는 여기에 숫자는 탁구공이 있는 개수 생각하란 말이야. 1이 몇 개 있는가? 1이 몇 개 있는가? 그것들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X, Y, Z는 다른 거고 이거의 공이 숫자 1, 2 몇 개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죠. 숫자 1111 그 탁구공이 개수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같은 것이 있고 X, Y, Z 다른 것이 있고 그러니까 조합에 해당하는 거야. 조합인데 중복 조합이냐? 반복되고 있죠. 뽑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걔네가 중복 조합이 이러니까 최대 몇 개까지 여기 8개 다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조합 8개 들어가고 그놈의 종류는 몇 종류? 3종류 3H8 자 이것이 분모로 가는 거고요. 자 그럴 때 Y의 값이 2일 확률이 있어요. Y가 2이 된대요. 그러면은 X 더하기 Z가 6이 되겠죠. Y가 2가 나왔으니까. 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복 조합이라고 해서 최대 6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6이고 종류는 2종류 2H6 이렇게 확률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120가구 중에서 닭을 기르는 집 60%, 자, 돼지를 기르는 집 45%, 닭과 돼지를 모두 기르는 집 24가구. 자 여기는 하나 퍼센트 얘는 가구로 나왔어. 그러면은 자 이거를 개수로 바꿔서 하는 것이 편해요. 자, 60%니까, 자, 닭은, 자, 120 곱하기 60, 0.6을 하는 거죠. 자, 6, 22, 6, 1은 6. 이렇게 되는 거겠지. 62가구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돼지를 기르는 집은, 자, 120가구 중에 0.45, 45%니까, 자, 그러면은, 12 곱하기 45 해볼까요? 5, 2, 10, 5, 1은 5, 4, 2, 8, 4, 1은 4. 그래서 540인데 소수점이 2개니까 그리고 0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씩 54가구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닭과 돼지를 2개 다 그러니까 닭과 돼지 제 교집합이겠죠? 이것이 24가구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라니까 120이 되겠죠. 120씩 1이니까. 근데 닭 또는 돼지란 말은 합집합이죠. 자, 닭을 A, 돼지를 B 하면 A와 B 합사건의 이거의 개수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 이긴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합집합의 확률은 꼭 외우고 있어야 했어요. 그럼 NA는 지금 했잖아. 62 그리고 54 돼지 그리고 교집합 둘 다 동시에 갖고 있는 걸 빼줘야겠죠. 그 24가구 확률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이 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산수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봅시다. 자 합집합 쓰면 다 자동으로 딱 나와야 돼. PA 더하기 PB에서 PA 교 B를 뺀다. 배반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0이 되는 거죠. 서로 공집합인 것을 배반 사건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6분의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A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해서 1 빼기 PA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걸 안 했고 온 것 같은데. 자, 잠깐 덧셈 정리. 자, 여사건의 확률. 자, 일단 이거 보고 갈게요. 우리가 확률은 자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건과 노는 거였죠. 우리가 벤다음에 A가 있고 전체를 U로 본다면 이 나머지가 여사건이야. 그러면 이 PA하고 PA의 여사건을 더하면 전체 사건
확률 1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PA 6건 1 빼기 PA로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6건 확률은 항상 전체 1에서 확률을 빼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은 합집합. 합집합은 자, 여기에서 자, PA와 PB에서 교집합 확률을 빼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집합이면 얘가 0이 돼서 P와 PB, 이 덧셈 정리가 되는 것이었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봤다. 자, 아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있네. 자, 10번 볼까요? 3장의 경품권을 포함한 10장의 카드를 들어있는 추첨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꺼낼 때 나왔죠. 2장의 카드를 꺼내는 거야. 그럼 10C2가 되겠죠. 적어도 한 장의 경품. 자, 적어도는 말이냐면 항상 6건 가는 거야. 한 장의 경품. 한 장은 경품권일 확률. 적어도 한 장. 그럼 둘 다 꽝인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1 빼기 꽝인 경우는 여기에 3장이고 얘가 전체 10장이니까 꽝인 건 7장이 있겠죠. 7C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11번 학급 회의를 하기 위해 원탁에 시연이와 민지를 포함한 6명이 이름표를 놓았을 때 시연이와 민지 이름표가 이웃하지 않을 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명을 원탁에 앉는 경우니까 자, 6명이 앉히는 방법은 5팩토리알이야. 이 전체 경우수가 되고 시연이와 민지가 이웃하지 않는데요. 시연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대. 그럼 우리는 이것도 시연이 이웃하도록 만들어 놓고 1에서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두 개 나오게 되면 시연이 연지를 낳는 방법은 시연이와 민지가 있고요. 얘네는 직순열 된다라고 했죠. 4팩. 그런데 시연이와 민지 않는 건 민지와 시연이 않는 건 다른 거니까 곱하기 2를 더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1에서 빼줘야 되면 시연이와 민지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12번은 A반과 B반 학생으로만 구성된 어느 동아리 회원 10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때란 말이 나왔어요. 자, 대표 2명이니까 자, 얘는 자, 학생들은 서로 다른 경우고 얘는 같은 경우죠. 대표 2명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조합이야. 그죠? 서로 둘 다 다를 때가 순열이 된다라고 했었어. 자, 뽑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몇 명이야 지금? 뽑힐 확률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모르죠. 학생수의 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럼 A반에 10명이었구나. 동아리 10명. 그러면 얘를 A반의 학생수를 X명, B반 학생수를 10-X명이 되겠지. 같은 반 학생이 뽑힐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전체는 10C2에서 자, X반에서 전부 다 같은 반 뽑으려는 거 XC2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반에서 10 빼기 XC2 이게 합이 되겠죠. 이것이 같은 반만 뽑을 확률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3번 자, 세 사람의 5개의 상영관 영화표를 판매하는 매표소에서 영화표를 임의로 구입할 때라고 했죠. 자, 세 사람, 서로 다른 사람. 5개의 상영관, 다른 거. 다른 거죠. 순열이나 중복 순열 중에 하나야. 자, 매표소에서 영화표 임의로 구매할 때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A, B, C 상영관은 A,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 라지 E. 그럼 A. 이건 안 돼. A. 뭐 되죠. A, B, C 다 같은 상영관에서 볼 수 있으니까. 중복 개수 파이고요. 3개가 되고 그리고 종류는 5종류. 5파이 3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분모로 간다. 이를 중 두 사람은 같은 상영관을 사용한대요. 영화표를 구매할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상영관 2개 선택하자. 5C2. 자, 근데 여기를 상영관 2개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요 A, B, C가 두 군데로 나눠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A, B, C를 2개조로 편성하는 방법. 2명, 1명밖에 없죠. 자, 이거는 3C2,
3C2밖에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1C1이니까 결국 3C1과 같아지겠죠. 3C2는 3C1과 같은 거니까. 그러면 5C2 두 개 상인관이 있고 얘네를 뽑아서 여기에 나열해야 돼. 자, 3C1 곱하기 나열. 두 팀이 두 개 조가 1번, 2번 그리고 3번이 있는데 얘네들을 A 상형관이냐 B 상형관이냐 얘네를 나열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2팩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5C1, 3C1 그리고 2팩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은 중복 수행을 알았어요. 그것까지 됐고요. 두 사람만 같은 상형관을 뽑으라고 했으니까 자, 생각을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상형관 A 상형관 B 상형관 선택을 했다 칩시다. 선택하는 방법은 OC2 가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3명이니까 3명이 2명이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앉느냐 3번, 1번, 2번 앉느냐. 자,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A, B, C를 두 개 조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세 사람을. 그거는 자, 두 개 조로 나누니까 세 개 중에 두 개 뽑고 한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조편성하는 방법은 3C2가지가 있는 거죠. 3C2는 3C를 걷기 때문에 자, 조편성이 이렇게 됐고요. 그 조편성 내지 두 개 조가 A, B에 나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팩을 곱해 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하자. X에 대한 이차 방정식. 이것이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A, B를 할 때라고 했어요. 할 때는 뭐야? 두 눈이니까 36가지가 되겠죠. 6 곱하기 6에서. 자, 실근을 가질 확률, 우리 판별식을 가정하죠. 자,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C, 8B.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결국은 A제곱은 8B보다 커야 된다. 이런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숫자 비교하는 것은 표를 그려서 1, 2, 3, 4, 5, 6. 1, 2, 3, 4, 5, 6. 자, 그래서 자, 요걸 우리가 A로 보고 이걸 B로 보자. 그럼 이 A는 이거의 제곱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A는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1이고 4고 9고 4, 4, 16, 25, 6, 6에 36. 얘는 8B죠? 8을 곱해야 돼. 8, 2, 8에 16, 3, 8에 24, 8, 32, 5, 8, 40, 6, 8, 48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누가 더 커야 돼? A제곱이 더 커야 돼. 자, A제곱이 더 크려면 8은 얘네가 A제곱이 다 크죠? 자, 16보다 더 큰 거, 얘 등호도 된다고 했으니까 16 포함시키고, 자, 20보다 더 큰 거, 얘와 얘가 있고, 30보다 더 큰 거, 얘 있고, 40보다 더 큰 건 없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36분의 10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표를 그려서 하는 방법.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률에 대해서, 일반적인 확률에 대해서 그 개념과 간단한 문제를 해봤는데요. 잠깐만, 우리가 이제 개념 원리 쪽에서도 우리가 요거 말고 필요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우리 개념 원리에서 필수 이제 4번 문제 잠깐 보는데, 자, A, B, C, D, E, F 6명을 일렬로 앉을 때 A, B가 이웃하게 앉게 될 확률이 있죠. 때 나왔죠? 자, 일렬로 나열할 때니까 전체가 6팩토리얼 가지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분자에 올라가 A, B가 이웃하게 앉는 경우야. 자, 이웃하게 한다면 한 덩이로, A, B 한 덩이로 보면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5개. 자, 5팩이 되는 것이고, 5덩어리 되고, 얘 A, B끼리 이웃한, 나열하는 방법이 2팩이 있는 거죠. 자, 요렇게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컴퓨터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일로 나열할 때, 이라는 것은 8개 8팩이 되는 것이고요.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온다. C하고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온대요. 자, 그러면 일단 C하고 T를 우리가 한 묶음으로 봐야 될 때 얘네들 나열하는 방법은 CT도 있고 TC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2가지가 있고, 자, 여기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해야 돼. 그럼 몇 개 남았어? 6개가 남아. CT를 제외한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 나열. 그러니까 6P2가 되는 거죠.
그죠? 6P2가 된다. 근데 이제 두 개의 문자가 올 확률이 있으니까 얘를 한 덩어리로 본다면 8개 중에 나머지 1개, 2개, 3개, 4개가 더 있겠죠? 8개니까 얘네 나이라는 건 뭐 5팩토리얼 가지수가 있는 거야. 자, 이 확률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자. 자, 6번 유형도 볼게요. 자, 중복순을 이용한 확률인데, 자, 1, 2, 3, 4, 5,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한 4자리 정수 만들 때라고 했죠. 자, 4자리 정수를 만들려면은, 그치? 하나, 둘, 셋, 4개니까, 여기에 같은 숫자 올 수가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은 얘도 다르고, 자릿수도 다 다른 자릿수니까, 또 다르니까 순열이고요. 중복 허락은 중복 순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 중복계수 4개까지 그놈의 종류는 5종류 1, 2, 3, 4, 5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분모로 가고요. 자, 이 수 중에 짝수가 된다라고 했죠. 짝수가 되려면 우리가 여기에 2하고 4가 오면 될 것 같아요. 1의 자리가. 자, 2가 왔다고 했을 때 자, 여기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죠.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경우야. 그러니까 중복은 전체 몇 개? 3개까지 가고 종류는 5종류. 5, 파이, 3. 4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게 또 있겠지?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확률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거 볼게요. 다른 거 특별한 것이 없네요. 비슷한 것이 있어서. 덧셈 정리가 있구나, 잠깐. 자, 여기에 요거 계산 문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지금 PA 2분의 1, PB 12분의 5 이렇게 주어졌어. 그래서 교집합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A의 여집합교 B의 여집합은 A 합 B 여집합의 전체수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은 자, 그러면 얘는 결국은 P, A 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 되는 것이고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여집합은 1 빼기 P, A 합 B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러죠. 이것이 3분의 1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P, A 합 B의 확률은 얼마다? 3분의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알아냈고요. 자, 교집합 확률을 위해서 우리 아까도 해봤지만 확률에서 합집합의 확률 개수 구할 때에 그거 꼭 알고 있자고 했죠. 자동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여러분은 자, 여기에서 자, PA가 얼마? 2분의 1 나왔고요. PB는 12분의 5. 자, 얘는 3분의 2가 나왔죠. 그죠?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한 이 x의 값, 교집합 x 하면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x가 절로 가고 3분의 2가 1로 와. 자, 그러면은 여기 x 마이너스 3분의 2. 자, 통분해서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4분의 1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개념 원리에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저쪽에서 해봤기 때문에 다 비슷한 문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확률에 대한 개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십시오.